자, 우리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gx가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0이라고 되어 있죠.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가를 봤더니 3차 함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나를 보겠습니다. 나를 봤더니 3차 함수를 2차 함수에다 합성을 했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시작을 하기 전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gx가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얘를 보면 x-3의 제곱 플러스 1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gx가 되죠. 근데 생각을 해봐. gfx잖아. 근데 fx는 실수 전체지. 얘가 실수 전체니까 얘가 실수 전체가 된다는 얘기는 gx가 들어갈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x 값이죠. 얘가 취할 수 있는 x 값. 근데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fx가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여기에 fx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x는 3일 때 얘가 지금 얼마야? y는 1이지. 그러면 g 도트 fx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을 때 이 m 값이 바로 뭐밖에 될 수 없어요. 1밖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m은 1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을 할 수 있냐면 3차 함수의 실근이 3개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m이 1이 나올 때의 그 x값이 얼마예요? 3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x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fx가 얼마가 나올 수 있어? 3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3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fx가 3이 나올 수 있을 때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발생을 할 수 있냐면 두 가지가 발생을 할 수 있어. 하나가 뭐겠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첫 번째 y는 3. 여기가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교점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 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요때가 3이 되는 거예요. 요때. 자, 요때가 3이 되는 건데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떤 그래프가 해당이 될 것이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제 하나로밖에 결정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fx는 0은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지금 얼마예요? y는 3이잖아. 그러면 3차 함수가 x축이 여기에 있겠죠. 그쵸? 그러면 극소값이 3이고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밖에 안 나와요?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될 수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그 fx의 개형은 극대값이 3인 그래프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gfx는 17. 17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요 17이 나오는 gx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gx가 보세요. x-3의 제곱 플러스 1이 얼마가 된다? 17이 되는 거죠. 그러면 x-3의 제곱이 얼마가 돼요? 16이 됩니다. 그럼 x는 얼마가 나오게 되겠어요? 얘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4죠. 그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4기 때문에 3이 넘어가면 하나는 7이 나오고 하나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요.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g에다가 지금 fx를 합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x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 fx를 나타내죠. 즉 fx가 7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fx가 7이 나올 때는 언제냐? 자,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여기 쭉 올라가는 이 부분 여기가 지금 얼마가 돼요? y는 7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요?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몇 개의 실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개의 실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x가 마이너스 1이 나올 때의 그 값이 실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렇게 쭉 그었을 때 y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2개가 되는 x값이 지금 몇 개가 나오게 돼요? 이때 2개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요거 2개, 요거 1개 합쳐서 총 몇 개가 된다? 3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를 만족할 수 있게 되더라 이거죠. 그럼 문제에서는 우리가 fx의 식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보세요. 얘가 뭐가 되겠어요? 극대값이 되고 얘가 극소값이 되죠.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2가 되는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였어요? 가 말고 나에서는 g에다가 fx를 합성을 했는데 fx가 3차 함수야.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fx 값은 자, 첫 번째 fx 값은 반드시 뭐가 된다? 실수 전체의 값을 취할 수가 있다. 실수 전체의 값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gx에다가 fx를 다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m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최소값을 우리가 얼마라고 최소값을 1이었나요? 1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1이 나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개형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한 실근밖에 안 되니까 얘는 안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의 가능한 극대값이 3인 그래프에서 유출을 해봤는데 그리고 나서 gfx가 17이 나오는 x값을 구했고 이 x값은 결론적으로 fx이기 때문에 fx가 7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7은 얘가 극대값이 3이니까 반드시 몇 개의 실근을 가지고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나머지 요 마이너스 1에서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fx의 그 극대값과 극소값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fx의 식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성함수를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라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반드시 성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반드시 성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용해서 그 다음 과정을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만든 문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풀어봤을 때 이 과정을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복잡한 연산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